안녕하세요. 태국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구독자분의 추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태국에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비자로 계시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에 질문을 해도 쉬쉬 숨기는지 대답을 안 해주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든 살고 계시는 교민분이든 다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비자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STV 비자 그리고 TR 비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자 정책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런 비자 정책이에요. 원래 태국도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TR 비자, STV 비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이제 무비자가 90일까지 되기 때문에 비자 없어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으니까 굳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든 비자가 TR 비자, STV 비자 이런 비자의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TR 비자나 STV 비자는 없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음성 진단서라던가 건강보험을 들고 온다거나 이런 게 당연히 이제 그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장기 체류자분들이 어떤 비자로 계시는 겁니까? 라고 댓글 다신 구독자분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평상시에 장기로 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체 비자 단속을 많이 한다는데 어떤 비자로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태국도 4월 1일부터 15일 격리 기간에서 10일로 단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아마 10월 달까지는 격리 없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라는 태국 정부의 발표도 있었죠. 자, 그러면 장기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비자로 계실까? 이게 비자가 참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10년 정도 살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비자가 없는 분도 계세요. 관광 비자를 유지하면서 계속 사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예전에 사업자도 내고 워크퍼밋도 잠깐 받았고, 지금은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동반 비자, 노노 비자라고 하죠. 노노 비자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노노 비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솔로이신 분, 아니면 지금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 그냥 썸 타는, 서로 동거를 하거나 사귀는 그런 단계인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동반 비자도 없겠죠. 동반 비자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재원의 가족이다, 그분도 노노 비자, 동반 비자예요. 그리고 유학생이 와 있는데 유학생을 돌보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 이런 분들도 이제 학생의 동반 비자, 이런 식으로 동반 비자 자체가 그냥 노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태국 여자와 결혼을 안 하고 장기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비자로 체류하는 거야? 비자 클리어도 안 된다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참 단속이 심할 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항이고 육로고 다 막혀서 아예 한국 사람들은 비자 클리어를 못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스에 있는 주 라오 태국 대사관을 가면 외국인들은 많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비자를 못 받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태국 정부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클리어를 없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자 클리어 가거나 비자를 받으러 제3국의 대사관을 가면 그런 게 많이 없었죠. 아무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제 학원 비자를 냈어요. 학원 비자. 이게 학생 비자이긴 한데 학생 비자는 제가 알기로는 논2 비자일 거예요. 논2I 비자인가 그럴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비자는 논2I인가 비자인가 그렇고, 이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들은 논2 비자라고 그래요. 논2 비자. 논2 비자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있는 태국어 학원, 굉장히 많아요. 파타야도 많고 방콕에도 많은데, 그런 학원을 수강을 하고 내가 태국어를 배우고 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학원을 수강하는 분들에게는 또 비자를 내줘요. 근데 이 비자가 1년짜리 비자입니다라고 사실을 이제 학원에서 얘기를 하고 돈을 지불하지만, 사실은 1년짜리가 아니라 3개월짜리를 연장해서 1년을 유예기간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도 제가 알기로는 최장 2년까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2년이 넘으면 학원 비자가 연장이 안 돼요. 그런 동생이 있어요, 파타야에. 야, 너 어떻게 비자로 있냐 했더니, 저 학원 비자인데 이제 끝나면 2년 동안 학원 비자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생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비자는 최장 2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학원 비자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뭐 필요하다 돈 내놔라, 뭐 필요하다 돈 내놔라. 그래서 예전에 교민들 사이에서는 학원비가 저렴한 곳, 왜냐하면 태국어 학원을 사실은 비자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하는 것이지 안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태국에서 일하는 돈벌이가 있기 때문에 체류는 해야 되고 비자는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자 클리어도 안 됐기 때문에 학원 비자를 등록했었던 분들이 많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비를 내야 됐죠. 그때 학원비가 대략 13,000바트인 데도 있고 15,000바트인 데도 있고, 아마 13,000바트에서 15,000바트 사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달인가 3개월마다인가 또 얼마씩 내야 돼요, 비자 연장할 때. 그리고 처음 비자를 받을 때는 또 학원에서 이제 연계를 해줘서 라오스에 당일치기로 가서 비자를, 당일치기인가 하룻밤 자거나 해서 또 학원 비자에 대한 3개월치 입국 체류 이제 신청을 해서 다시 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경비도 내야 돼요. 그것도 한 15,000바트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아무튼 결혼을 못하고 싱글인 분들은 단속이 심할 때 그렇게 학원 비자를 받아서 이제 최장 2년까지 체류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이제 학원에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수강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태국 이제 애인이 생겨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하고 뭐 동거를 거쳐든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노노 비자, 동반 비자 이제 태국인 부인이나 태국인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동반 비자를 신청을 합니다. 이 노노 비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비자는요 사실은 40만 바트가 필요해요. 40만 바트. 그러니까 40만 바트면 지금 환율로는 446, 1600만 원이죠. 근데 이제 환율이 35원 잡으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40만 바트를 태국 통장에 넣어놔야 돼요. 3개월 정도 넣어놔야 됩니다. 3개월 정도 넣어놓는데, 이거는 뭐 계속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비자 받으면 빼면 돼요. 출금을 하고 이제 뭐 필요한 거 쓰든 생활비를 하든 하고, 이제 비자 만료 3개월 전에 다시 40만 바트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생활할 때 1년치의 비용을 40만 바트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40만 바트 정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결혼 비자도 사실은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40만 바트가 막말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뭐 푼돈도 아니고, 그거를 뭐 돈이 많아서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이리저리 빌려서 3개월만 또 넣어놨다가 빼서 또 갚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또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죠. 야, 나 결혼비자 때문에 그런데 한 5만 원만 빌려줘, 10만 원 빌려줘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비자 받은 다음에 안 주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비자 같은 경우에도 40만 바트의 돈은 통장 잔고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결혼비자 받는 그런 영상에서 40만 바트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노노비자, 결혼비자 같은 경우에는 40만 바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로 이제 많이 오래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비자는 은퇴비자예요. 은퇴비자. 노노비자, 논비비자, 노니비자 뭐 이렇게 있지만 은퇴비자는 OA 비자라고 합니다. 롱스테이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는 만 50세 이상부터 신청이 됐었어요. 50세 이상. 그러니까 만 50살만 이상만 되면 은퇴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자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태국 정부에서 50세는 아직은 어리다. 그래서 55세로 올렸어요. 그 현재 상황에서는 만 55세 이상 분이 은퇴비자를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퇴비자는 80만 바트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결혼비자, 노노비자처럼 40만 바트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 은퇴비자는 80만 바트가 필요해요. 3개월 동안 넣어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48에 32,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3개월 동안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비자는 또 특별한 서류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거나 추방됐던 사람은,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은 은퇴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퇴비자를 받을 때 범죄 이력 증명서를 떼어다 제출을 해야 돼요. 영문으로 된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확인서, 또 보험도 들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비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은 40만 바트, 1,400만 원, 1,600만 원이 없거나 3천만 원이 없으면은 결혼비자나 은퇴비자도 신청 못하네?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결혼비자도 사실은 브로커가 또 있어요. 브로커가. 태국에는 사실은 이 브로커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브로커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 와이프는 파타야를 모르거든요. 현지인들은 그런 브로커가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파타야에 있는 태국 여자는 알 수가 있지만 저희 와이프는 저번에 한번 우연찮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결혼비자 40만 바트에 대해서 브로커가 다 그거 해주는 브로커도 있어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럼 그 사람한테 신청하라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런 브로커가 있는데 브로커들이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을 브로커가 먼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통장에 40만 바트를 입금을 해줘요. 해주고 이제 3개월 입금해주고 비자가 끝나면 이제 다시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신청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3만 바신 데도 있고 5만 바신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업체마다 이제 브로커마다 틀리니까 금액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거 3개월 이제 넣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3만 바트를 주는 거예요. 수수료로. 은퇴비자도 이제 똑같이 3만 바트, 5만 바트 사이인데 80만 바트 똑같고. 뭐 그러면 그 돈 갖고 도망가지? 도망가고 안 가고는 뭐 브로커가 알아서 체크를 하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결혼비자나 은퇴비자에 대해서 필요한 큰 금액을 브로커가 은행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걔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는 3만 바트에서 5만 바트 사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오기 전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관광비자로 비자 없이 혼자 유튜브 하거나 오랫동안 가이드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있는 거야? 비자 클리어도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은퇴비자에 대한 자격도 안 되고 결혼비자에 대한
자격도 요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체류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얘기하지만 다른 유튜브 영상에 물어봤더니 시시하는 분위기더라. 사실은 시시할 것도 없어요. 뭐 시시해. 그 관광비자로 뭐 오랫동안 머무는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항에서 뒷돈 주는 거예요. 공항에서 뒷돈 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공항에 이제 아는 이미그레이션에 근무하는 경찰이 있지만 뭐 저는 비자가 있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뭐 전화해서 뭐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관광 비자들은 또 3개월 예전에 무비자 체류 3개월일 때도 들어올 때 보면은 너 왜 자주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이제 너 비자 클리어지 하면서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그레이션에서 근무하는 그 스탬프 찍어주는 그 사람들이 뒷돈을 받고 그냥 법에 불법이지만 편법으로 이제 입국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3개월 체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3국을 갔다 와야 돼. 그럴 때 그냥 그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데 한 2, 3일 갔다 오는 거예요. 뭐 하룻밤 자고 와도 되고. 근데 뭐 어차피 간 김에 하루 이틀 관광을 놀고 올 수가 있으니까 베트남 같은 데 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자고 놀고 친구랑 둘이 가든 뭐 혼자 가든 해 놀고 즐기고 들어와서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전화를 걸면 이제 경찰이 뭐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좀 찔러주면 그 사람이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렇게 다 지내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누가 물어봐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뒷돈 받고 패스해 주는 거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늘길이 닫혔기 때문에 안 되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는 다 그렇게 체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신고를 안 해? 아니 어차피 내가 체류하려면은 뭐 뒷돈을 주고 입국을 하든 뭐 하든 비자 3개월치로 또 받아야 되는데 뭐 돈 주고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체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체류 하시는 분들, 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싶다 그런 분들 뭐 3개월 지나면 답답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베트남이든 라오스든 비행기 타고 가서 뭐 한 관광하다가 들어올 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 혼자 뒷돈 받는 경찰이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본인 혼자 먹는 건 아니겠죠. 뭐 걔들도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뒷돈을 주고 들어옵니다. 그럼 뒷돈 금액은 얼마야? 제가 알기로는 4,000바트 주는 사람이 있고 5,000바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3,000바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친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들여보내줘. 어차피 그 사람이 불법 체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도와주면 그냥 이제 한 10만 원 찔러준다는 개념으로 3,000바트를 주고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소개로 막 늘어나고 뭐 또 비자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금액도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4,000바트 정도 준다고 하고 아는 이제 직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렇게 입고 가는 장기 체류자분들은 한 5,000바트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전에 한참 이제 비자 단속이 많을 때는 이것도 안 됐는데 올해 장기간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미그레이션 직원들 뒷돈이 예전에 많이 벌던 뒷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뒷돈 만드는 그런 불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학원 비자도 안 되고 비자 클리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스탬프가 많이 찍혀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 7, 8년 살은 오래 산 교민들은 그러니까 너무 스탬프가 많이 찍혀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입국 거부당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지금은 또 브로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 있기 전에는 또 사실은 또 비자 클리어가 있었어요. 비자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와요. 굉장히 피곤해요. 새벽에 뭐 첫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바로 돌아찍고 저녁 비행기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거를 하는 브로커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뭐
가면은 태국 직원이 알아서 안내 다 해주고 따라갔다만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라오스에 있는 태국 대사관을 통해서 스탬프 찍고 육로로 넘어와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6,000바트인가 15,000바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서브죠. 그러니까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비자 클리어로 외국인을 도와주는 업체가 있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태국인이기 때문에 세일을 못하면 한국 사람이 중간에서 껴서 이제 소개로 하는 소개비를 받고 해주는 그런 브로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태국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구독자분처럼 어떻게 장기 체류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해들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뭐 이거는 숙일 것도 없는 거예요. 막상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분들이 태국에 막상 오고 살다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령들이 생겨요.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아는 한국인이 생기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알아서 편법들이 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체류하시는 데는 뭐 비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유튜브 하면서 뭐 7년 살았네, 8년 살았네, 뭐 나는 10년 됐네, 솔로인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체류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살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특히 방콕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같이 파타에 살고 여행업에 관계되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법 편법적인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들어요. 물론 그런 브로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뭐 사기당하고 돈만 뜯기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브로커가 아니고 예전에 한국 사람들 비자를 대행하던 변호사도 돈만 받아먹고 안 해주다가 예전에 잡혀간 사건도 옛날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변호사인데 비자 해줄게 돈 수수료 다 받아먹고 해줄게 하면서 뭐 한 100명인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 같죠? 응? 그렇게 이제 돈 받아먹고 비자 귀찮으니까 안 해주고 하다가 이제 뭐 잡혀간 변호사도 태국 변호사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뭐 그런 위험성을 다들 감안을 하고 편법으로 큰 돈이라던가 비자 클리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 체류 하시는 분들이 대체 어떻게 장기 체류를 하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의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편법이든 불법이든 비자를 유지하면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비자로 있을까? 왜 다들 쉬쉬하는 걸까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자, 장기 체류를 원하시고 태국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